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소식이 하루 종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만취 운전자로 인해 한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사건 이후 부산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입니다. 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4%로 훈방 조치된 뒤 음주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간이 다소 일러서일 뿐 음주운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윤창호 사건 이후인 지난 1일부터 경찰은 부산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이어오고 있는데 불과 3주 사이 557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루 평균 25명가량이 적발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주 야간 심야를 가리지 않는 상시적인 단속 체제를 갖춰서 음주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며 창호 씨의 친구들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창호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창호 씨 친구들은 내일 오후엔 도시철도 센텀시티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창호법 동의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6건의 공동 협력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시장과 나란히 부산-서울 협력 프로젝트 협약식장에 등장합니다. 두 도시 간 모두 6건의 공동 협력 과제 중 첫 번째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없는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도입. 다음으로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 공동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평양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만은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진출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도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며 각종 정책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도시의 화합과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식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혁신 정책과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홍순원 해운대구청장과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도 협약식을 갖는 등 2박 3일의 이례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경남에서는 고향인 창녕을 방문하기도 해 PK 민심을 가늠하고 대선을 겨냥하기 위한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광고 수익이 급감하면서 지역방송의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는데요. 김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미디어의 등장이 동영상을 제공하는 채널을 쏟아내며 지역 방송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하락이 광고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제작비 축소, 프로그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성마저 잃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MBC가 다양한 재원 구조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공영과 민영 사이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에 지상파 방송은 낡은 매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상황.
때문에 유통 경쟁력을 극복할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로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또 지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역 시민들도 지역 MBC의 시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어진 것이.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 방송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지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또 14회 부산울산 경남 언론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공로상의 경남대 정상윤 교수, 학술상의 학술지 우수 논문 부문에는 동명대 유송관 교수 등 6명이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부울경 언론학술상은 지역방송 발전과 연구에 공이 큰 지역 언론학자를 발굴 수여하는 권위 있는 학술상입니다. 옛 해운대역 부지에 상업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반발이 큰 건데요. 부산시가 애초부터 상업 개발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만여 제곱미터의 옛 해운대역. 철도시설공단이 최근 이곳에 상업 개발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개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다 공원화로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80년 동안 이 철도로 인해서 우리가 소음 그리고 진짜 철길에 서면 오거돈 시장도 공원화를 약속한 터라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현재는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부산시가 이곳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 부산시와 철도공단의 협약으로 옛 해운대역은 용도 변경과 함께 상업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는 대신 폐선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지만 이마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부산시는 법적으로 상업 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성이 결여된 만큼 100%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해운대만큼 포화된 곳이 없습니다. 인구가 42만 명 가량이 살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운대만큼 수요가 충분한 곳이 없죠. 우리 해운대구 주민의 94%는 이곳을 공원화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업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의회가 개발 백지화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주민 1000여 명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은 김해공항에서 제한 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운전 중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전신마비 상태로 넉 달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자녀들은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범행이 통상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을 감싸는데 타르 성분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르 성분이 포함된 콜탈 에나멜로 코팅한 일부 상수도관으로 인해 타르 성분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오늘 오전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이고 정제되는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제거되며 수도관을 통과한 물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78주년 부산 항일 학생의거 기념식이 오늘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부산 항일 학생의거 기념탑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지방 보훈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열의 항일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부산 항일 학생의거는 1940년 11월 23일 지금의 구덕운동장인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국방경기에서 일제의 편파 판정과 차별이 도화선이 돼 촉발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딴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오늘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 외무성 장관의 한국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를 깨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킨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오늘 오후 중앙진료동 모암홀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진료를 시작해 10년 만에 병상을 1,297개 규모로 키웠고 수술 건수도 6,500건에서 지난해는 2만 1,000건으로 3.3배 늘어 상급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택 사무총장의 임기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임 총장은 지난 2016년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뒤 2년 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안전과 오염 방지 등에 관한 국제협약과 결의서 등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에어부산이 다음 달 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에어부산은 공모 절차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희망가는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87억 원에서 208억 원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양일간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취항 10주년을 맞은 에어부산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4,9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수영구 광안대교 상판에서 18살 A양이 높이 30m 아래 바다로 뛰어내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10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양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